안녕하세요. 이것만 알면 경매 전문가. 오늘은 권리분석 핵심 3 유치권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을 하겠습니다. 질권에 대해서도 뒤에 잠깐만 언급을 하겠는데 오늘은 유치권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치권의 성립 요건, 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잖아요. 유치권의 특성, 유치권이 있을 때 권리 분석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질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질권은 여기에서는 건저당권부 질권, 즉 담보부 질권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매하고 경매 자료를 보다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요. 자, 유치권 성립 요건. 타인의 부동산이라야 한다. 당연한 거겠죠. 내 거는 내가 유치권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리고 결연성, 서로 관련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2라고 해놓고 2-1로 부연해서 보면은 그 목적물, 즉 공사를 한 목적물이겠죠. 거기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 대금을 못 받았다면은 점유하는 것이 유치권의 공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점유를 해야지만 유치권이 성립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럴 때도 무작정 점유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공사를 해주고 나서 공사 대금을 줘야 되는 시기가 약정돼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공사 대금 지불하기란 약정 기일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전에 미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시설에 대해서 원상 회복 등의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원상 회복한다는 얘기는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런 특약이 있다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의 주장, 신고와 대책에 대해서 보면은, 유치권은 공사대금 채권, 해당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면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 즉 부동산이니까 인도 거절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용 상환 청구권, 지상권자, 전세권자는 유익비, 임차인은 필요비, 유익비를 각기 청구 가능하다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작정 유익비 있어, 또 필요비 유익비 있어 이런다고 다 해준다는 건 아니죠. 유익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부동산의 가치를 월등히 그 유익비를 투자함으로 해서 월등히 가격을 올려놨다든지 이런 거를 입증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건 만만치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 상환 청구권은 전반적으로 대단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고와 대책. 유치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서 집행법원에 신고하면 이해관계인이 되고, 유치권은 신고 안 해도 정당하다면은 그 보호를 받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뒤에 허위는 불인정한다. 신고 없어도 정당하면 유효하다 이렇게 쓰는 거죠. 점유 등 부실함이 보이면 잔금 납부 명도 소송을 통해서, 명도 소송도 할 수 있지만 인도 명령 결정 신청도 할 수 있는 거죠. 유치권 부전제가 밝혀진다면 그 채권은 변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거는 이제 뒤에 설명을 합니다만은 공사를 했는데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그 지급 도래기가 돼야지만 유치권을 돈을 못 받을 때 주장할 수 있고요. 또 그때부터 점유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통상적으로 현황조사서 등 매각물건 명상서에도 유치권 신고가 있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렇게 사유가 써 있고 1억 5천만을 받지 못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놓죠. 이거는 현황조사서니까 집행관이 조사하는 거겠죠.
근데 그 뒤에는 꼭 보면은 매각 물권 명세서 보면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이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은 해놓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잘 조사해 가지고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죠. 유치권의 특성은 우선 변제권은 없고요. 경매 신청권은 있습니다. 경매 신청한다는 얘기는 받을 채권이 있기 때문에 그 채권 가지고 경매를 넣는 강제 경매가 되겠죠. 그리고 유치권의 특성은 점유하면서 정당하게 점유를 해야 되겠지만은 점유를 정당하게 하면서 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민법 제320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필요비와 유익비도 청구 가능한데 확실한 공사 내역서, 세금 계산서 등의 입증 서류를 유익비나 필요비가 있다고 주장하는 유치권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 일부에 대한 유치권 행사 가능 여부는 하고 제가 물음표를 해놨는데, 독립성이 인정이 된다면은 일물 일권주의의 예외를 인정해서 우리 대법원에서 67-2786 판결로 오래전이죠. 1968년 3월 5일 이미 판결 선고를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5층 건물인데 5층 건물은 1, 2, 3, 4, 5층 따로 세를 놓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게 입증이 되는 그런 건물이라면은 건물 일부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5층 중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건물에서 1층을 필요비와 유익비를 많이 유입했다든지 이랬을 때 1층은 5층 전체에 대해서는 일부에 해당되잖아요. 그 일부에 대해서도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리 분석 사례를 보면은 유치권에 대해서, 유치권은 매각으로 소멸치 않으므로 매수인이 반드시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 성립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그리고 매수인, 즉 소송을 했다면 매수인은 원고가 되겠죠. 또 유치권자는 피고가 될 것이고, 명도 소송을 할 수도 있고 간단한 것 같으면은 인도명령 신청도 할 수 있겠죠. 거기에서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유치 권리는 유치권자 자신이 지출 금액하고 그 현존하는 가치 증가액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은 사전에 임장 활동을 철저히 해가지고 유익비의 허위 여부 파악이 중요하고 점유 여부 또한 중요합니다. 유치권자가 점유를 안 하고 있으면 그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제가 과거에 하도 오래돼서 이 사건 번호를 찾아서 사례를 한번 설명드리고 싶었었는데 찾지를 못했었는데, 양천구 목동에서 있었던 일인데, 현황 조사서를 보니까 현황 조사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집행관이 나갔을 때는 점유자가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황 조사서 조사일 기준으로. 근데 그 뒤에 어떤 점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걸 무시하고 낙찰을 받았죠. 이후에 명도소송단인 인도명령 신청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법원 판사가 점유자를 불러가지고 신문을 했습니다. 근데 점유자가,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거는 가짜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법원 집행관은 현황 조사 나가면은 공정하게 조사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법원 판사나 제3자 입장에서는. 점유가 유지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점유를 인정치 아니하고 인도명령 결정을 받아가지고 그 부동산을 무사히 인도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말씀드리면은 매각 물권 명세서나 현황 조사서,
그리고 현장 나가서 조사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밑에 제가 다만 해놨죠. 대출 시에는 금융기관이 유치권이 진짜 정당한 유치권인지 허위 유치권인지를 따지지 않고 그 금액만큼을 감하고 대출해 주거나 유치권 금액이 엄청 많으면은 대출을 안 해줄 여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금융기관 담당자가 잘못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면피를 위해서 대출을 안 해주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치권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질권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질권은 경매에서는 뭐 건조당권부 질권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건조당권부 질권에 해놨습니다. 질권 건조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질권의 목적인 경우에는 부기 등기해야 하고 건조당권에 대해서 부종성이 있다 이렇게 써놨죠. 요거는 등기부 등본을 뗀 건데 여기 보시면은 건조당권이 있잖아요. 있는데 이 건조당권을 이전해 갔어요. 뭐 이전 안 했더라도 이걸 가지고 질권 설정해서 질권 대출 받을 수 있겠지만은 이전하면서 질권 대출을 받아갔습니다. 여기에 채권 최고액은 똑같이 적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80% 내지 85% 해줬더라도 그 원금만 채권액으로 표시를 하진 않죠. 이 건조당권부 채권 최고액과 마찬가지로 1억 빌려줬을 때는 1억 2천 뭐 이렇게 채권 제고로 표시하잖아요. 그것처럼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건조당권은 건조당권에 속해 있는 질권이기 때문에 이 질권은 건조당권이 없어지면 당연히 없어지기 때문에 권리 분석에서 문제 될 것이 없고 이렇게 제가 써놓은 겁니다. 이 질권도 양도가 가능합니다. 이 건조당권도 양도가 가능하죠. 그리고 이 질권도 당연히 양도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